안녕하세요. 서울대 보건대학원 최경호입니다. 저는 오늘 환경호르몬의 환경보건, 위해성 관리 기반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분비계 관련 질환의 증가 추세를 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10수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관찰된 내분비계 관련 질환, 비만이나 성조숙증, 혹은 여성의 생식기계 질환의 연차별 발생의 증가 패턴을 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패턴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증가 패턴 뒤에는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그 원인을 생각을 해보며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미국의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볼까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해가 다르게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가 미국에서 생산되어 온 합성 유기화학 물질의 생산량의 증가 추세와 상당히 일치합니다. 화학물질의 사용 증가가 이러한 내분비계 관련된 질환의 증가와 어느 정도의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하고 의심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화학물질의 유통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환경부 통계를 보면 1998년 이후 최근까지 화학물질 유통량은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물질들이 많은 양으로 우리 주변에 사용이 되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는 매우 드뭅니다. 실제 우리가 정확한 유해성에 대한 정보 없이, 검토 없이 사용하고 있는 물질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위해 요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진화의학 혹은 진화보건학적인 측면에서는 인간이 새롭게 노출된 여러 화학물질 때문에 적응을 하지 못한, 즉 부적응, 불일치 질환으로서 여러 가지 질환에 처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로서 내분비계 관련된 질환은 대표적입니다. 대표적인 불일치 질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 내분비학회는 화학물질인 내분비 교란물질 혹은 환경호르몬 때문에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질환들의 대표로서 비만이나 당뇨병, 여성, 남성의 생식기계 질환, 그리고 여성 호르몬 반응성 종양, 전립선, 갑상선 호르몬 질환, 그리고 신경 발달, 내분비계 영향 등을 꼽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러한 내분비계 관련 질환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들은 허다합니다. 예를 일부만 들어보더라도 식품이나 음료의 용기라든지 화장품, 의약품, 개인위생용품, 그리고 우리가 매일 쓰는 소비자 제품과 나는자와 같은 화학 제품, 그리고 살생물제 안에는 인체의 내분비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화학물질이 들어있고 그런 화학물질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질환의 고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상생활 속 유해화학물질, 환경호르몬의 위해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화학물질이 어디에서 인간에게 노출되는지 그 노출원과 노출 경로에 대한 정보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환경호르몬은 이화학적인 특성이 매우 다양하고, 즉 무거운 물질, 가벼운 물질, 기름에 잘 녹는 물질, 안 녹는 물질, 그 물성이 아주 다양하고 사용하는 용도도 피부에 바르는 것부터 코로 들어오고 입으로 들어오는 것까지 매우 그 용도, 노출 경로가 다양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분비 교란 물질의 효과적인 통합적인 노출 평가를 위해서는 매우 다양한 이화학적인 특성 그리고 노출 경로를 모두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희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노출되는 주요 유해화학 물질들이 어디서 어떻게 노출되고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에 대한 프레임워크, 틀을 짜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커다란 6가지 구성 요소로 연구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제품이나 환경 생태 중에 들어있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 환경 호르몬 물질들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오염도 정보를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긁어 모아서 통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져도 부족한 부분은 내분비계 교란 물질의 분포 모형을 이용을 해서 보충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다매체, 다경로, 노출평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노출평가 모형의 정교화를 위해서
인체 노출 기여도 평가라는 것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토대로 다매체 다경로 환경 호르몬 통합 위해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저희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는 그 중에서 두 가지, 즉 인체 노출 기여도 평가 부분과 다매체 다경로 노출 평가 DB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체 노출 기여도 평가, 노출 평가의 그 정교화를 위해서 수행한 인체 노출 기여도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화학 물질에 환경 호르몬에 노출이 되는데 과연 어떤 노출 경로에서 어떤 노출원을 통해서 들어올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적인 아이디어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는 환경 호르몬 노출 행동 영향 평가라고 하는 일종의 시범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남성, 여성, 성인 12분을 모아서 그분들에게 일주일 동안 무엇을 드시는지, 무엇을 접하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다이어리를 작성하고 필요하면 사진을 찍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보는 모든 소변을 그 양과 함께 모두 다 모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일주일 동안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또 무엇을 발랐을 때, 어떤 걸 먹었을 때 그 이후에 본 소변에서 환경 호르몬의 대사체나 환경 호르몬의 농도가 높아지는지에 대한 정성적인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를 일주일 동안 쭉 늘어놓고 각각의 물질별로 어떤 요인이 높였는지에 대한 그 아주 기초적인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부류, 즉 소변에서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한 오염도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많이 오염되는 오염 물질들이 과연 어떤 핵심적인 노출원, 그 소스와 노출 경로를 통해서 오는 것인가에 대한 러프한, 아주 좀 쉘로우한 수준에서의 정보를 확보를 하고 그 정보를 토대로 조금 자세한 정량적인 노출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먼저 비스페놀 A, 많이 잘 알려져 있는 환경 호르몬인데요. 비스페놀 A에 대해서 수행한 행동 영향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엄마와 아이 쌍을 모아서 몇 가지 주의를 드렸습니다. 캔이나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즉석식품을 섭취하지 마십시오. 영수증을 만지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잘 알려져 있는 비스페놀 A의 노출원에 대한 지침을 드리고 그런 것들을 피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중재하는 효과를 들여서 before와 after에서 그 3일 동안의 중재 노력 이후에 환경 호르몬인 비스페놀 A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엄마와 아이들에서 살펴봤습니다. 엄마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줄어든 정도가 상당히 관찰이 되었고 특히 감소한 분들에서는 상당히 많은 절반 이상 수준으로 비스페놀 A의 수준이 떨어지는 걸로 보아서 엄마들에게서 이런 용기라든지 즉석식품은 비스페놀 A의 정량적으로 중요한 노출원이다. 50%에 해당되는 정도의 노출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서는 전체 54명 중에 절반 이상의 아이들에서 농도가 감소했지만 오히려 농도가 증가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엄마는 식품이나 용기에 의해서 비스페놀 A에 많이 노출이 되지만 아이들에게는 우리가 잘 모르는 다른 노출원과 노출 경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일부 중요한 비스페놀의 노출원이 성인에게 비스페놀 노출원으로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숫자적인, 양적인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파라벤의 예를 들겠습니다. 파라벤은 청년 남녀를 대상으로 두 가지 타입의 중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중재는 이 사람들에게 파라벤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개인 위생용품을 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재 1입니다. 그런 중재를 이틀 동안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식이 중재, 파라벤이 들어있지 않은 이 조리 원료, 주로는 장류나 조미료입니다. 를 사용을 해서 급식을 합니다. 그런 급식을 먹고 나서 노출 농도가 얼마나 줄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러한 급식을 일반 식이로 바꿨을 때 농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관찰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메틸과 프로필파라벤과 같은 일반적인 개인 위생용품에, 화장품에 사용이 된 물질들은 첫 번째 중재, 즉 무파라벤 치약이나 무파라벤 화장품을 썼을 때 뚝 떨어졌고
에틸파라벤처럼 간장이나 고추장 같은 장류에 많이 사용되는 방부제로서 쓰는 환경 호르몬은 두 번째 중재, 즉 무파라벤 식이 원료로 식이를 조절했을 때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양이 뚝 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정량적으로 보았을 때도 개인 위생용품을 중재했을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서 메틸과 프로필파라벤 노출 수준이 떨어졌고, 식이를 중재했을 때 훨씬 많은 90% 이상의 사람들이 에틸파라벤의 노출 수준이 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정량적으로 주요한 파라벤의 노출원, 노출 경로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기인계 난연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유기인계 난연제는 브롬계 난연제 대신 새로 많이 쓰이고 있는 물질입니다. 주로 전자제품, 일상생활에서 난연 코팅 용도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박 3일 동안 먼지, 즉 전자제품을 사용하는 패턴과 그 근처에 있는 먼지를 잘 청소함으로써 중재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즉 전자제품으로 인한 난연제의 노출, 또 전자제품에서 난연제가 떨어져서 먼지로 갔을 때 먼지 섭취를 통한 난연제의 노출 수준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알아본 것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유를 수유하는 엄마와 아이쌍에서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도 난연제의 수준이, 소변 중의 수준이 48%에서 60% 이상까지 감소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었고, 특히 더 많이 감소한 그룹에서는 77%까지도 감소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새로운 환경 호르몬인 유기인계 난연제의 중요한 노출원으로서 전자제품 사용과 먼지가 있고, 그것들을 적절히 제어함으로써 노출을 최대 70% 이상까지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정량적인 정보를 확보한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는 인체 노출 기여도 평가를 통해서 일부 중요한 환경 호르몬이 어떤 노출 경로로 사람들에게 들어오는지, 그 노출원과 노출 경로는 노출량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기여도를 차지하는지에 대한 정량적인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다매체 다경로 노출평가 DB를 구축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 호르몬은 그 노출원과 노출 경로가 매우 복잡합니다. 환경, 또 생태계, 먹거리, 제품,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노출원들의 오염도 정보에 대한 포괄적인 데이터의 취합, 통합이 필요합니다. 그런 목적으로 저희 연구인 에코리아와 이라미 연구에서 확보한 제품 중 환경 호르몬의 오염도, 환경 매체와 생태 매체에서의 오염도 데이터베이스는 물론이고, 식약처에서 확보한 MIMS, MAP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까지 연동해서 환경, 식품, 생태, 제품을 아우르는 우리가 접하는 여러 매체에서의 환경 호르몬 오염도에 대한 통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이람 에코리아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렇게 통합을 하기 위해서 여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자료들을 모두 합했고, 그런 것들이 30만 건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 데이터를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 형식으로 모으고 분석함으로써 여러 가지 새로운 정보를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매체 중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염도 정보가 어떤 게 비교적 풍부하고 어떤 매체에 대한 오염도 정보가 부족한지를 보시는 바와 같이 히트맵, 색깔로 표시해서 이 경로가 중요하고 이 노출원이 중요한데 지금까지 조사된 게 우리나라에는 없구나, 이걸 더 조사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식의 정보들을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장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매체 다경로 노출평가 DB를 만들므로써 저희는 주요 환경 호르몬이 환경, 생태 제품에서 얼마나 오염이 되어 있는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알려진 것들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정리하였고, 그러한 데이터베이스가 환경부뿐만이 아니라 식약처에서 모은 가치 있는 정보까지 통합됨으로써 좀 더 포괄적인 오염도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습니다. 이렇게 이람 에코리아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해서 아주 통합적인 노출평가 정보를 하나에 모았는데요. 이러한 정보에 적절한 독성이나 노출계수 정보가 확보되면 위해성 평가까지 손쉽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는 해당되는 환경 호르몬의 독성, 즉 유해성 정보를 모으고 그 환경 호르몬에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계산하기 위한 노출 개수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로 모으고, 또 이런 것들을 토대로 노출과 위해성 평가를 자동화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능형 관리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현재까지 어베일러블한 다양한 독성 자료들을 한 군데에 모았습니다. 이렇게 모아진 정보들이 하나의 플랫폼에 모임으로써 사용자가 기본 변수를 선택하고 몇 번의 클릭을 자기가 궁금해하는 질문에 맞춰서 하면 유해도를 쉽게 결정하고 그것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람 에코리아의 메인 화면입니다. 이 화면으로 웹으로 접속해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물질을 고르고 시나리오를 선택을 하면 위해도를 평가하고 누가 얼마나 노출되고 얼마나 위험한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능화된 자동 시스템을 만듦으로써 기존에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모든 자료를 직접 입력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복잡한 그 시스템으로부터 훨씬 간편하게 EDC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모든 물질을 포괄하고 현재까지 조사된 모든 자료들을 포괄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해서 몇 번의 클릭으로 5분, 10분 정도의 시간으로 위해도가 어떤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처럼 현재 그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얼마만큼인가, 무엇을 모르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조사를 추가로 해야 되는가, 혹은 여러 수용체 중에서 즉 어린아이, 청소년, 임산부, 노인, 성인, 여성 이런 분들 특성에 따라서 노출량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정보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노출의 중요한 소스가 어디이고 그러한 소스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개입이 들어가면 좋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시각적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보한 정보가 어떤 정도 수준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은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앞장에서 저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질환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그러한 질병의 증가의 근저, 바탕에는 우리가 좀 더 많은 양으로 다양하게 쓰는 환경 호르몬이 원인 중에 하나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연구를 통해서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의 체계를 구축을 하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내분비 관련 질환의 발생을 줄임으로써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내분비계 관련된 질환의 유병률을 줄이고 국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